평생 식초는 그냥 음식 맛내는 용도라고만 알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수천 명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깨달은 건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상식이 사실은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예요. 식초가 속 쓰리고 몸에 부담 주는 자극적인 음식이라는 생각, 그리고 단순히 요리할 때만 쓰는 조미료라는 인식 말이죠. 하지만 제대로 된 천연 발효 식초 한 스푼이 혈관과 장, 피부와 수면까지 몸 전체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분들이 혈압약 드시면서도 머리가 무겁고, 소화제 먹으면서도 속이 더부룩하고, 수면제 드시면서도 잠을 설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웠어요. 그런 분들이 작은 식초 한 스푼 습관만으로 몸의 기본 리듬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많은 불편함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몸속 산성도와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위산이 부족해져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여가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영양 흡수까지 방해받게 되죠.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아마 식초를 완전히 다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동안 왜 몸이 무겁고 피곤했는지, 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지, 왜 밤에 자꾸 깨는지 그 원인과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시나요?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모님이신데요. 60대 중반이 지나면서부터 아침마다 손끝이 찌릿하고 식후엔 꼭 졸리고 얼굴빛도 칙칙해지기 시작했죠. 혈관도 장도 다 느려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점심 먹고 나면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녁엔 다리가 붓고 얼굴이 푸석해져서 거울 보기도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모님께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식초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식사 중간에 드시게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주쯤 지나니까 가장 먼저 속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매번 식후에 더부룩했던 게 사라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니 아침 피로가 확 줄어들었어요. 이모님이 전화를 주셔서 민우야,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니? 라고 하시는 목소리가 정말 밝아져 있었거든요. 손끝 저림도 거의 사라지고 얼굴빛도 한결 맑아졌다며 너무 신기해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효소 분비를 자극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서 몸 전체의 균형이 맞춰진 거예요. 이모님처럼 나이 들면서 느끼는 여러 불편함들이 사실은 이런 작은 습관 하나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식초가 우리 몸과 만나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혈관 흐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에 나트륨과 콜레스테롤 같은 노폐물들이 점점 쌓여가죠.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도 오르고 순환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식초 속 아세트산은 이런 노폐물들을 부드럽게 용해시켜서 배출을 돕는 성질이 있어요.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에서 12주 동안 연구한 결과를 보면
아세트산이 혈압을 평균 8에서 10 정도 낮추고 혈관 탄성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었던 분들에게서 더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 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침마다 손발이 저릿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는데 혈압도 150을 넘나들고 계셨거든요. 그분께 식초 물을 한 달 실천해 보시라고 했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압이 130대로 안정되고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에 따뜻한 물 200ml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가 약해지면 오히려 부담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아침에 손끝이 차갑거나 머리가 무거운 느낌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장과 속을 부드럽게 깨우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발효되고 가스가 차서 불편해집니다. 또 장 운동도 느려져서 변비가 생기기 쉽죠. 그런데 식초는 이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소화 흐름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서울식품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식초의 유기산이 장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을 늘리고 장 운동을 활성화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단백질 소화도 훨씬 잘 되게 한다고 해요. 72세 김정임님 경우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일주일에 2번밖에 화장실을 못 가신다며 고생하고 계셨어요. 변비약도 드시고 섬유질도 많이 드셨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식초 물 습관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속이 시원하다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한 달 뒤엔 거의 매일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식후에 가벼운 산책과 함께 식초 물을 마시면 장 운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다만 위가 예민한 분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찬 물은 피하시고 미지근한 정도로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식사 후 더부룩함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세 번째로 살이 쉽게 붙지 않도록 돕는 대사 개선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인슐린 감수성도 나빠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찝니다. 특히 배 주변에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워지죠. 그런데 아세트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 상승 속도를 안정시켜서 지방 저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일본 오사카 연구팀에서 12주 동안 식초를 섭취한 그룹을 관찰한 결과 복부 지방이 평균 1.5kg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 감소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해요. 이는 아세트산이 지방 합성 효소를 억제하고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4세 이광수 님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운동을 해도 허리둘레가 줄지 않는다며 정말 답답해 하셨거든요. 젊을 때와 똑같이 먹는데 배만 나오고 바지가 안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식초 물 습관을 시작하고 석 달 만에 허리둘레가 3cm나 줄어서 본인도 놀라워하셨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름진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식초 한 스푼을 섞어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 지방 저장을 막을 수 있어요. 다만 식초만으로 체중을 빼려는 욕심은 금물입니다. 기본적인 식습관 관리가 함께 필요하거든요. 평소와 똑같이 먹는데 살이 더 잘 붙는 느낌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는 작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잠들기 어려워지거나 자주 깨는 경험을 하시는데요. 이는 낮 동안의 혈당 출렁임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혈당이 불안정하면 밤에도 신경계가 계속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식초는 이런 혈당 변동을 완화시켜서 깊은 잠이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국내 수면생리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혈당 변동이 불면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저녁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것이 반복되면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숙면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70세 윤명자 님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매일 새벽 3시면 꼭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낮에 피곤해도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간 식초 물을 실천한 뒤 6시간 이상 깊게 잔다며 표정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개운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뒤에 따뜻한 식초 물 한 잔을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과식하면 식초 효과가 줄어들어요. 여러분은 요즘 자다가 자주 깨시나요? 마지막으로 피부 투명도를 높이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산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세포들이 손상되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피부 생기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천연 발효 식초에는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한국발효식품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자연 발효 식초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피부 상태 개선에 효과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서 영양소 흡수가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져서 피부 톤도 밝아진다고 해요. 66세 송미자 님 경우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늘어난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화장을 해도 피부가 거칠고 칙칙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식초 물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먼저 속이 편해지고 화장실 습관이 좋아지면서 한 달 뒤부터는 피부빛이 한결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기미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피부 톤이 밝아져서 화장 노리개도 한 톤 밝은 걸로 바꿨다고 하시더라고요. 꾸준한 수분 섭취와 함께 식초 물을 마시면 피부 보습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식초를 피부에 직접 바르는 건 절대 금지예요. 자극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얼굴빛이 탁해 보이는 날이 자주 있으신가요? 이렇게 식초 한 스푼이 몸 전체 흐름을 바꾸는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소화를 돕고 대사를 개선하고 수면을 안정시키고 피부까지 맑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들이죠.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식초 고르는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식초가 정말 많은데 건강을 위해서는 발효 원액 100%의 천연 초모가 함유된 제품을 선택해야 해요. 초모는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유익한 미생물 덩어리인데 이게 있어야 진짜 발효 식초라고 할 수 있거든요. 라벨을 볼 때는 합성 감미료나 인위적 산 조절이라는 문구가 있는 제품은 피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화학적으로 만든 식초여서 우리가 원하는 건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대신 자연 발효, 원액, 무첨가 이 세 단어만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식초 하나로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식초를 주로 드시나요? 두 번째로 하루 섭취량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하면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식초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하루 한 스푼, 그러니까 10ml에서 15ml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이보다 많이 드시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서 오히려 속이 쓰리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물과의 비율도 중요한데요. 식초 10ml에서 15ml에 따뜻한 물 200ml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농도가 진해서 자극적이고 물이 너무 많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조금 묽게 해서 드시다가 점차 적정 농도로 맞춰가시면 됩니다. 혹시 식초가 몸에 좋다고 해서 여러 번 드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마시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드시거나 식사를 거르고 드시면 위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식초는 음식과 함께 있을 때 작용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 30분 이내입니다. 이때 드시면 소화 효소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음식물이 잘 분해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져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로 식사 중간에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간식을 드실 때도 함께 마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은 보통 식초를 언제 드셨나요? 네 번째로 몸 상태별 맞춤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관리가 주목적이라면 사과 식초가 가장 좋아요. 사과의 펙틴 성분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만성 피로나 기력 저하가 고민이라면 현미식초를 추천합니다. 현미의 비타민 B군이 에너지 대사를 도와줘요. 항산화 효과를 원하신다면 포도식초나 석류식초가 좋습니다.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개선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다만 특정 제품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에 맞는 천연 발효 식초를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원재료가 다른 식초를 번갈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혈관, 장, 피부 중 어디인가요? 다섯 번째는 약 복용 중일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식초는 위산과 비슷한 성질이 있어서 약물 흡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제산제나 위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식초가 약효를 증강시킬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신장 질환이 있거나 위궤양 등 위 건강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식초 자체는 자연식품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약 복용 시간과 식초 섭취 시간을 가능한 한 간격을 두는 겁니다. 약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식초를 어떻게 조절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로 계절별 활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력도 약해지는데 이때 차가운 물에 식초를 타서 드시면 입맛도 살리고 소화도 도와줘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봄철에는 해독 작용을 활용해서 겨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한 변비 예방과 피부 보습에 좋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계절 특성에 맞게 조금씩 조절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식초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더욱 좋고 마늘과 함께 드시면 항균 효과가 증강됩니다. 생강과 함께 우려내서 드시면 소화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목 건강과 면역력에도 도움이 돼요. 단순한 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생활 속 건강 조절 장치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는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식초에 대한 상식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식초는 속 쓰리고 자극적인 음식이라는 생각, 그리고 단순히 음식간 맞추는 용도로만 쓰는 조미료라는 생각 말이죠. 이 두 가지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흐름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관리하면 식초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혈관벽에 붙은 노폐물을 정리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위산 분비를 도와서 소화를 편하게 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변비도 해결해 줍니다.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서 지방 축적을 막고 대사 기능을 향상시켜 주죠. 밤에는 혈당 변동을 줄여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고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까지 맑게 만들어 줍니다. 이 모든 효과가 하루 한 스푼, 그러니까 15ml 정도의 작은 양으로도 충분히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잘못 관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복에 드시거나 너무 많이 드시면 위가 부담되고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식초를 드시면 우리가 원하는 건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요.
약 복용 중인데 함부로 드시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마신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3개월 정도 지속하시면 확실한 차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내일 아침 식사 중간에 따뜻한 물 200ml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마시고 아침 식사를 드시는 중간이나 식사 후에 마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신맛 때문에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고 식후 더부룩함도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작은 한 스푼이 하루 전체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꾸준히 이어가면 몸이 어느 순간 부담 없이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무엇보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여러 불편함들이 이런 작은 습관 하나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발효식품 중에서도 식초와 가장 궁합이 좋은 음식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먹었을 때 몸이 어떻게 더 건강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들과 식초를 조합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또 식초를 활용한 간단한 건강 레시피들도 소개해 드릴 거고요. 혈관 건강을 위한 양파 식초, 소화 개선을 위한 생강 식초, 피로 해소를 위한 마늘 식초 만드는 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식초 한 스푼으로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꼭 들려주세요.